현재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나 총선이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정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리 임명도 되지 않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놀라운 급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민들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19와 이스라엘의 정치 변화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일에 치러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가 소속되어 있는 리쿠드 당이 36석을 차지했고, 베니 간츠가 소속되어 있는 청백당이 33석을 차지하면서 일단은 네타냐후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리쿠드 당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직접 선택해서 투표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많이 복잡한데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총리를 뽑기 위해서 총리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을 선택하고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출 역시 국회의원 개인에게 표를 던져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당에 표를 던지면 그 정당에서는 득표한 비례만큼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당원들이 순서대로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 리쿠드 당이 36석, 청백당이 33석을 확보했다는 건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일단 총선을 끝낸 다음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각 당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그 중에 한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 후보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그때부터 42일간, 즉 한 달 반인 6주 동안 본인이 총리가 되면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꾸릴 것인지 인선을 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회 전체 의석 120석 중에 과반 이상인 61석을 채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된 이후로 그 어떤 당도 선거를 통해서 61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집권 정당으로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서 반드시 61석을 채워야만 하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부터 연합한 정당 중 대표 한 사람이 총리직을 임명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연정의 정치 또는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좀 복잡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여러 차례의 점검 단계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일에 치러진 총선이 세 번째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1차 총선, 2차 총선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 2019년 4월 9일에 치러진 1차 총선에서 리쿠드당 35석,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상대당이었던 청백당도 35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연정 협상에서 그 누구도 과반수인 61석을 채우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리쿠드 당의 대표였던 베냐민 네타냐후도 총리직을 또 맡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1차 총선이 있은 다음 5개월 뒤에 또다시 2019년 9월에 2차 총선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때에도 리쿠드 당이 32석을 차지하고 청백당이 33석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그 누구도 61석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2020년 3월 2일에 3차 총선이 결국 또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리쿠드 당이 36석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고 또 다른 우파 정당들과 연합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의석수는 과반수 61석을 넘지 못한 58석이 되면서 1차, 2차 총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42일 안에 연정을 또다시 성공하지 못한다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네 번째 총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불과 1년 반 사이에 한 나라에서 총선을 3번이나 치른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낭비이며 시간적으로 또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게다가 한 나라에 확실한 정치적 지도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1년 반 이상 진행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레바논 문제, 가자지구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중동 문제를 늘 맞이하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힘들고 두렵고 피곤한 나날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국민들은 무던히도 잘 참고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리쿠드 당의 가장 정적이랄 수 있는 야당은 베니 간츠가 대표로 있는 청백당이죠. 두 당은 정치적 노선이 서로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쿠드 당은 보수 우파고요. 청백당은 중도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두 당을 지지하는 지지도가 그야말로 막상막하였습니다. 또 청백당의 베니 간츠는 베냐민 네타냐후와는 절대로 연합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공언해 왔으며 그런 간츠를 네타냐후 또한 날석에 비판해 왔었죠. 이렇게 자그마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팽팽하게 맞서 싸워오다 보니 3번씩이나 총선을 치르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리쿠드 당과 청백당,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 이 두 그룹은 그야말로 절대로 마주칠 수 없는 기차 선로와 같은 사이로 정치적 라이벌도 이런 라이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3번의 총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앞날은 그야말로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되어 가면서 어느 한 나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되어갈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공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됐죠. 지난 2월 22일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갔던 한국인 성지 순례자들을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2시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선제적 방역으로 초강수를 두면서 코로나19의 이스라엘 확산을 강력히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스라엘도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방역을 하고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또 환자를 격리시키고 치료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제대로 된 정부도 없고 지도자들도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3번의 총선을 치르면서 정부가 구성되지 않고 새 총리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임시정부가 가동되어 있었고 또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계속 임시로 맡고 있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공격의 쓰나미 앞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쿠드 당의 베냐민 네타냐후나 청백당의 베니 간츠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끝까지 서로의 정치적 주장만 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3월 12일 저녁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통합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요. 그로부터 3일 뒤인 3월 15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 대표 리버만과 정통 유대인 당인 샤스당 대표 다리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리쿠드와 청백당이 긴급 통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리쿠드 당이 아닌 소수 정당들과 소수 정부를 이루려고 협상 중이었던 청백당의 베니 간츠는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정치보다 이스라엘 국민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가 더 중요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손을 잡고 함께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자. 이렇게 화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리블린 대통령 역시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의 결정에 적극 찬성하며 신속히 긴급 통합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재앙이라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정말 치열한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던 리쿠드 당과 청백당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드디어 연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대혼란의 주범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의 코로나19 사태가 끝을 모른 채 극과 극으로 치닫던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 커다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 번째 총선에서 리쿠드 당이 36석을 그리고 청백당이 33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당이 서로 연합을 하게만 된다면 과반수 이상인 61석을 충분히 넘길 수가 있게 되었으니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임명하는 데는 일단은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과 연합하기로 했던 베니 간츠의 청백당에는 사실 베니 간츠 말고 또 한 사람의 공동대표가 있는데 바로 야일 라피드입니다. 이 라피드가 리쿠드 당과의 연합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라피드는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모두 3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와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으며 이렇게 법적으로 기소 중인 자가 정부 내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베니 간츠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야일 라피드는 베니 간츠가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기어 들어갔다며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죠. 이로써 베니 간츠는 청백당의 33석을 모두 가져가지 못하고 절반도 안 되는 15석밖에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쿠드 당의 32석과 청백당의 15석 모두 합쳐봐야 47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려면 14석이 모자라게 되죠.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는 청백당 말고도 정통 유대당인 샤스당이나 또 다른 당들과의 합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인 61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4월 10일 브리핑을 촬영 중인 지금까지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는 긴급 통합정부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지 언론들의 예측에 따르면 3년간의 긴급정부를 수립하고 우선 네타냐후가 2021년 9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총리직을 맡고 그동안 베니 간츠는 외교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8개월 동안은 반대로 베니 간츠가 총리직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그야말로 놀라운 정치적 실험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당의 대표가 각각 기간을 나눠서 총리직을 맡는다는 건 말입니다. 혹시 베냐민 네타냐후가 1년 반 동안 추진하던 정책들을 베니 간츠가 뒤이어서 지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닌가요? 연합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중동평화협상안에 대한 대답을 4년 내에 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중동평화협상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예루살렘에선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야말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놀라운 정치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라도 마침내 연합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1년 넘게 지속된 교착 상태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동안 수북히 쌓여 있었던 법안 처리 문제와 예상 집행 문제가 진행되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막는데 아주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인구 5천만 명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23명, 사망자가 204명인 것에 비해 겨우 860만 명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확진자 9,968명, 사망자 8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출퇴근이나 식량 및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말고는 집 밖으로 100m 이상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죠.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도 집 근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시를 탈 때에도 운전기사 외에 승객 1명만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텔아비브 인근 브네이 브라크라는 도시에서는 주민 20만 명 중에 약 38%인 7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시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검문소 수십 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봉쇄 상황을 하늘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하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국가적 대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긴급 통합 정부가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옛날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피해 갔듯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에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죽음을 피해 갔듯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여러 중동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 수차례 공격을 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주셨듯이 이번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서도 그들이 이 재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하여 그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략연구소인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는 지난 4월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 모범 국가로 극찬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4월 9일에는 우리나라의 진단시약 수만 개와 의료진이 입을 방호복 3만 벌이 특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공수되었다고 하죠.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연합정부,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협력하는 형제 국가로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인들이 각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기득권 그리고 정권 차지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국가를 구하겠다고 결단한 이 놀라운 헌신의 마음이 번복되지 않고 끝까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와중에 특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검사 시약과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을 보내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과 한국의 브레드TV 시청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